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구몽초경이라는 팀 신작 공포 게임이고요. 이 게임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당신은 낡은 호텔의 333호실에서 깨어납니다. 자신의 이름도 왜 여기 있는지도 심지어 자신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는 게임 내용이고요.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자고. 빨리 일어나. Wake up. 깨우다. 지금은 잠들 시간 아니야. 강한 졸음이 내 머리를 가득 채웠지만 여전히 막연하게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당신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천천히 당신의 모든 기억, 당신이 추구했던 모든 것을 잊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몸도 잊어버리고, 마침내 세상이 존재하는지 아는지도 잊어버리고 당신의 의식은 소멸될 것입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아직 소원이 남아있어. 깨어나고 싶어. 워킹데드가 되고 싶나요? 움직여라. 약간 자막이 좀 찔빵하네요. 가격이 1,050원짜리라 그런가? 눈을 뜨려고 노력해보세요. 호흡을 조절하세요. 계속 영면에 잠들기. 일단 눈을 뜨려고 노력해볼까? 아니면 일단 호흡 조절? 일단 원래 약간 좀 위험할 때 이제 과호흡 안 오게 호흡 조절하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니까 계속 잘까라고 하면 안 되죠. 눈을 뜨려고 노력해볼게요. 네, 움직여야 해요. 오른쪽 집게손가락을 움직여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몸이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몸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아직 일어날 수 있어요. 숨결로 세상을 느껴보세요. 안녕 세상아. 그렇지. 계속해서 좋은 일을 하세요. 네? 뭐 쓰레기 줍고 다녀야 되나? 호흡을 조절하세요. 호흡 조절 맞는 것 같네요. 들이쉬고 내쉬고 깊게 숨을 쉴 수 있을 때까지 박자에 맞춰 호흡을 조절했다가 힘겹게 오른쪽 검지를 움직였다. 네. 박자. 떨렸다. 성공. 알 수 없는 몸에 피가 흐르는 것이 느껴진다. 적어도 생명체이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인데 천천히 눈을 떴다. 나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어두운 공간에 있었다. 내 앞에 펼쳐진 것은 평평한 표면이었고 사방으로 뻗어 있고 다른 표면의 가장자리에 다 가라앉았다. 그것은 마치 막힌 물체처럼 갑작스러웠다. 내 머리가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상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인공종인 것입니다. 상자 안에 있다고? 고양인가? 근데 좀 환경이 열악하네요. 그런 결론이 묘한 기분이 든다. 상자는 이런 상자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인공물은 무엇이고 사람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보고 있다. 내 앞에는 수많은 상자가 쌓여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내 아래 놓여있는 나를 바라보는 상자다. 너무 얇아서 상자처럼 보이지 않는다. 순수한 표면인 것 같다. 내가 누워있는 것의 재질이 다른 상자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부드러운 광택을 내는 것 같아서 조금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그 위에 내가 발가벗겨져 있어서 마치 재단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이상한 모양의 참가자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들은 모두 나에게 말을 걸었다. 깨어난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데?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게 아쉽고 잊어버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건 잊어버리면 별 문제가 아닌데 이게 누군가가 말하는 약간 그거구나. 닥치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더군요. 솔직히 입이 왜 있다고 생각한 걸까요? 닥쳐! 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을 못한다. 입이 있군요. 내 평평한 표면에 볼 수 있습니다. 입이 없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는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실제로 입과 같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 목, 문장을 기억하시나요? 아래쪽 파이프로 공기가 흐르도록 하려고 했는데 무서웠어요. 지금 얘기한 게 나였나요? 화면 밖에서는 왜 남자처럼 보였나요? 좋습니다. 공기의 흐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드디어 말을 했다고. 과라지 가오동화 얘기하고 있어요. 과라지 가오동화? 그게 뭐야? 갑자기 마음속에 파도가 쳤다. 이렇게 큰 기쁨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낯선 단어들이 갑자기 익숙해졌다. 그것은 지식이라는 금지된 주문이었고 나는 이 끝없는 강물에 목욕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기억의 조각. 와, 그런데 나도 할 수 있어. 그냥 켜세요. 텔레비전? 이불. 뭐야, 텔레비전 이불이랑 뭐 대화하고 있던 거였어? 책상 램프. 재미없어요. 초능력인 줄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TV와 책상 스탠드가 소리 낼 수 있겠는가? 카운터 위에 있는 TV와 스탠드를 유심히 살펴보니 그들이 말을 멈추었다. 지식이 그들을 봉인했기 때문일 것이다. 몸을 덮고 있던 이불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확실히 호텔방에 묵고 있었던 것이지요. 호텔 사양이 비교적 오래됐고 어두운 밤에 특히나 낯설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기억이 나지 않는 걸까요? 내가 왜 여기 있는 걸까? 나를 깨운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무엇인가? 키미노 나와요.
아직도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상실증을 가릴 수는 있었지만 그 말이 생각났다. 어쩌면 나 자신을 잊었다가 세상을 잊기도 전에 빨리 깨어났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 호텔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내려졌다는 뜻이다. 과제 받기, 방수색. 작업 표시지를 열려면 마우스를 화면 하단으로 이동하여 작업을 찾으세요. 이게 뭔가 했더니 작업이 어딨어 근데? 일? 이거야 설마? 할 일이 없다. 검색실 333. 여기서 이제 찾아보는 거네요. 불을 켜다. 일단 불 켰고 예전엔 노란불이 깜빡거렸는데 30초 만에 드디어 켜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밝은 느낌은 아니고 오히려 그 빛이 조금 눈부셨다. 마치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눈을 반쯤 가늘게 뜨고 그 빛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붕붕붕. 네, 누구세요? 누가 문을 두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누구세요? 뭐야, 오리? 문 밖에는 수다를 떨고 있는 웨이터가 있었다. 그 오리 새끼는 항상 나를 배려해 주었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네. 그 천재적인 코미디는 내 불편한 감정을 해소시켜 주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밤에는 어떤 조명을 켜야 할까요? 전기요금이 엄청 비싼 거 아시죠? 낮은 임대료를 전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회장이 갑자기 가격 올리면 어쩌지? 쿨리로 일할 건가요? 이제 다시 일하러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저기 돌아갈 때가 아닌데. 거기서 또 제잘거린다. 몇 가지 질문해봐야겠다. 안 그러면 오늘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다. 내가 누군지 아세요? 니네 누군지 아나? 체크인 고객이십니다. 이것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고객들은 항상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나는 그것에 익숙해요. 당신이 살고 있는 방은 333호입니다. 이야, 정말 길한 숫자네요. 탈출할 확률이 높아요. 탈출이라니. 내 이름을 묻고 있어요. 그럼 누가 알겠어요? 당신은 자신의 이름도 모르고 나는 프론트 데스크 직원도 아니에요. 어쩌면 당신은 프론트 데스크 직원도 모르고 당신은 단지 침입한 도둑일 뿐이죠. 맙소사. 하지만 이름은 정말 중요하지 않고 아무도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을 부르고 싶어 하지 않으므로 친애하는 고객이라고만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름만 지어주면 참 좋지 않을까. 아니, 난 과거를 잊을 수 없어. 역사를 잊은 자에게 미래는 없어. 그 다음 1층 프론트 데스크에 있는 등록대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묵으신 333호 고객란을 찾아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빨리 말하지 마. 프론트 직원을 만나면 직접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전제는 기아가 실제로 임대료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거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쫓겨나는 것은 당신을 호텔에서 쫓아내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불을 켜지 못하죠? 근데 비싸다고 했잖아. 전기료가 비싸다 한 거 아니야? 나도 모르지만 당신은 그것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속담처럼 어디에나 규칙이 있고 규칙이 있어야만 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호텔에도 자체 규칙이 있으므로 규칙을 준수하는 사람만이 여기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늦은 밤에 불을 켜는 것은 금기이고 가장 어두운 곳은 불 옆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뭔 오리 소리지? 규칙을 어긴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곳으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어기면 어떻게 되는데? 근데 쫓겨나기밖에 더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규칙을 위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모든 고객이 매우 친절하고 사려 깊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 당신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관상이 말 안 듣게 생겼나? 왜냐하면 당신은 규칙을 어겼고 곧 어떤 식으로든 처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지한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여기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한 곧 내일 아침까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잠이 안 와요. 이것은 실제로 처벌입니다. 누군가가 여기서 잠을 자다가 죽었고, 진짜예요? 우연히 그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의 대화가 꿈이든 말도 안 되는 현실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쩌면 호텔을 떠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지도 모르지만, 불행하게도 밤에는 문을 닫을 것입니다. 문 열쇠를 원하시면 1층 경비실로 가시면 됩니다. 일단 다 물어보긴 해야 되네요. 호텔 웨이터세요? 물론 그렇지 않으면 누가 당신 방에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생각이 없습니까, 휴먼? 라는 내용이네요. 유령이 아닐까?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유령은 없습니다. 그 이상한 것들은 단지 당신이 그것을 보는데 익숙하지 않은 관점일 뿐입니다. 유령은 없는데 말하는 오리는 있네? 익숙해지면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관점을 왜곡하는 것은 단지 권력과 돈일 뿐입니다. 우연히 이 호텔에서 나는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모습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주관적인 이미지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오리가 아닐 수도 있다 이거네. 약간 슈레딩거의 오리 같은 존재네요. 당신은 나와 꼭 닮았어요. 이렇게 하면 화내겠죠.
당신은 오리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오리 같다고 말하지만 나는 당신의 무뚝뚝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나는 이미 오리를 먹는 것을 좋아하고 모양이 모양을 보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나는 오리구이를 선호합니다. 오리구이는 너무 비싸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위구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분명 더 맛있을 텐데. 아, 오리고기를 좋아해서 오리 같이 생기게 된 거야? 재밌네. 당신은 정말 오리처럼 보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는 거 어때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응, 맞아. 네 똥 풀고. 라고 하기에는 좀 싸움이 날 수도 있으니까 당신은 정말 오리처럼 보입니다로 할게요. 한밤중에 거울을 보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는데 당신이 그런 말을 해서 정말 화가 났어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은 거짓말이며 당신의 눈은 때때로 당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분위기가 조성되면 많은 심장병 환자들이 겁에 질려 죽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도발은 용납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무리했네요. 죄송. 꽥꽥. 웨이터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며 화장실로 들어섰다. 거울을 보니 내 발치에 떨어져 크기가 줄어든 것 같았다. 뭐야. 야, 진짜 오리가 되면 어떡해. 지금 대화하고 있던 사람이 그냥 오리였음을 깨닫는 데는 눈 깜짝할 사이였다. 아까 램프와 대화하는 것만큼이나 재밌었어요. 그럼 진짜 오리랑 얘기하고 있던 거야? 그래, 반갑다, 꾀꾀. 오리는 몹시 화가 난 듯 나에게 욕을 한 뒤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어둠의 장막 속으로 사라졌다. 아니, 야, 오리도 욕해? 미안해. 대화 후 강제로 불을 끄자 오리는 천천히 왼쪽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떠났습니다. 복도에는 커튼이 있는 것 같았고 마치 거기에 없었던 것처럼 천천히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자면 안 된다 했잖아. 객실 검색, 밖으로 나가서 탐험. 일단 객실 검색? 객실 검색은 뭐지? 1층 가서 프론트데스크 가는 건가? 일단 객실 검색 먼저 해볼까요? 아, 이거 캐비닛 볼까? 손전등. 안에 손전등이 있는데 아직도 작동해요. 와, 손전등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아요. 기억력이 좋아요. 찬장을 닫아라. 손전등을 가져야지. 인벤토리에 손전등이 배치되었습니다. 인벤토리 열려면 마우스를 화면 하단으로 아이템, 물건 이건가? 손전등 생겼고 이제 TV를 한번 봐봐. 이 TV는 케이스에 균열이 있어서 비교적 구식입니다. 화면에 반사되어 어렴풋이 제 모습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남자인 것 같은데 안에 있는 생물이 왜 나라는 걸까요? TV 켜줘. 이 늦은 시간에 TV를 켜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그만 켤게요. 책상 스탠드. 아주 평범한 책상 스탠드인데 고장난 것 같아요. 스위치를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방금 얘기를 한 걸까? 화장실에 들어가기. 여기는 그냥 평범한 화장실입니다. 바닥이 조금 미끄러운 점만 빼면 화장실에서도 소변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여기가 들어오는 입구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웰컴 투 더 화장실이네. 미쳤네요. 거울을 보기. 근데 이것도 거울 보면 안 된다 했는데 일단 거울 한번 볼까? 무뚝뚝한 표정, 가는 머리, 공허한 눈을 가진 평범한 남자다. 잘생겼다고는 할 수 없지만 확실히 괴물은 아니다. 괴물인 것 같은데. 이게 와타시? 안타깝지만 행인처럼 너무 평범해 보인다. 이게 평범한 거라고? 이 나라의 평범함은 도대체 어떻게 다 되먹었길래? 때로는 조금 독특해 보이는 것도 좋은데 적어도 어떤 게임의 주인공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 화장실에서 나가기, 외부 탐색. 화장실에서 나가면 어차피 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네. 그러면 외부 탐색해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방에 있으면서 그냥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방 열쇠가 없어서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고개를 내밀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맞은편 방은 집 번호도 없고 주민도 없는 것 같았다. 복도의 빛이 너무 약했고 바닥에 깔린 이불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왼쪽 복도 끝에는 방 10개 정도 간격으로 엘리베이터가 있다. 웨이터가 지금 엘리베이터에 탔나? 기억이 없다. 방 10개 정도 간격이면은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복도의 오른쪽은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고 멀어질수록 불빛이 어두워진다.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다. 여기 계단이 있는 걸까? 내 뒤에 그림자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가끔씩 내 앞으로 다가와 나를 바라본다. 눈에 비비니 그림자가 발로 돌아왔다. 그림자가 무슨 뽀삐 마냥 무슨 산책 갔다 오는 거야? 뭐야?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일단 반대편 문 벨트해볼까요? 계세요? 설명할 수 없는 충동에 맞은편 문을 두드렸다. 상대방이 아직 자지 않았다면 옆에 있어줄 수도 있었지만 노크를 마치자마자 후회했다. 이 이상한 호텔에서 정상적인 사람을 기대할 수는 없다. 점점 발소리가 들려왔고 그 남자가 문 쪽으로 걸어오더니 훔쳐보는 구멍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는데 에? 그 방에는 왜 고양이 눈이 있는 걸까? 고양이 눈인가? 아니면 어떤 장식인가? 환영해줘요. 일단 웰컴. 반가워요. 예. 여기도 어차피 문 열자마자 화장실 아니야.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오늘 밤 어떻게 주무셨나요? 뭐라고? 말본 도르미? 아? 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언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정말 언어일까? 즉시 떠나자. 일단 잘못 걸린 것 같아. 일단 계단을 찾아볼까요? 오른쪽으로 걸어가니 길을 따라 셀 수 없이 많은 방이 있었다. 몇 번 세어보니 335, 336, 337. 손전등 못 키나? 뭐야? 손전등 키기. 그래. 손전등을 켜니 훨씬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앞을 보니 여전히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벽을 보니 복도 곳곳에 자꾸 떨리는 튜브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속 가봐. 앞으로 계속 걸어가니 길가에 아직도 셀 수 없이 많은 방이 있었다. 몇 번 세어보니 368, 369, 370. 복도의 불빛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벽의 얇은 튜브는 점점 두꺼워지고 있어. 몰라. 전진해. 계속 앞으로 걸어가는데 길을 따라 아직도 셀 수 없이 많은 방이 있다. 내가 세어본 게 몇 개냐? 392, 393, 395. 복도의 불빛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벽의 얇은 튜브는 점점 두꺼워지고 있어요. 전진. 계속 앞으로 걸어가는데 길을 따라 셀 수 없이 많은 방이 있었다. 내가 몇 개를 세웠나? 문은 점점 허름해졌고 거미줄이 조금 덮여 있었고 일부는 거의 썩어 있었다. 또한 문 옆에는 약간 번데기처럼 생긴 달걀 같은 물체도 많이 있었다. 문 틈새에 손전등을 비쳤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복도의 불빛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벽의 얇은 튜브는 점점 두꺼워지고 있어요. 전진. 몇 개나 셀 수 있었나요? 왜 앞으로 가야 할까요? 복도의 불빛은 계속 반복되네요. 전진. 왜? 전진. 뭐야? 엔딩. 세상에 정말. 뒤로 걸어가든 앞으로 걸어가든 내가 본 복도는 똑같아 보였다. 방에는 더 이상 집 번호가 없고 문도 더 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문을 세게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포톨레마이오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똑똑했습니다. 지구가 원인한 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나 역시 마젤란으로서 끝없는 복도인 이 호텔의 끝에 이르렀다. 나는 카펫에 쓰러져 얇은 튜브가 내 몸에 조입되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내 주변은 수많은 포자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점차 랜드마크가 됐는데 오케이, 이번에는 엘리베이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걸어갔더니 길을 따라 아직도 셀 수 없이 많은 방이 있었는데 331, 330, 329, 328. 이 거리는 고작 20m 남짓인데 마치 혼돈의 공간을 헤매는 것처럼 아주 먼 곳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손전등 켜기. 천천히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갔습니다. 왼쪽 300호실이 세탁실입니다. 내부에서 윙윙거리는 세탁기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세탁기라고? 그럼 엘리베이터 아니야? 이건 엘리베이터고 안에서 세탁실 소리가 난다고? 세탁실 한번 가볼까? 천장 조명관이 수시로 깜빡거리고 공기에는 표백제와 세제 냄새가 섞여있고 벽 타일은 누렇게 변하고 바닥에는 여전히 젖은 물 얼룩이 남아있습니다. 구식 동전 세탁기 4대와 건조기 1대가 있고 구석에는 빨래를 기다리는 시트 바구니가 붉은 얼룩으로 쌓여있다. 세탁기 1대는 돌아가고 이건 똑같은데요. 건조기는 켜져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남은 세탁기가 갑자기 소리도 없이 기겸이 납니다. 야르님 빨래 하실 건가요? 아니 이제 세탁기도 말 거네. 세탁기는 다 그렇게 예의 바른 걸까? 아니요 그냥 구경하러 왔습니다. 좋아요. 니네 누군지 아나? 알아요. 당신은 야레씨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것이 나의 새 이름인데? 아마 분위기 때문이겠죠? 우리와 같은 프로그래밍 기계의 경우 이름은 변수 이름이며 환경에서 직접 읽을 수 있습니다. 읽어서 알 수 있습니다. 서버를 말하는 건가요? 놀랍네요. 단 VIP 고객에게는 이런 초표준적인 대우가 가하지 않습니다. 왜 얘기할 수가 있죠? 빨래도 할 수 있고 물론 말도 할 수 있어요. 결국 나는 슈퍼 스마트 프런트 로딩 세탁기입니다.
음, 생긴 건 구식인데. 그런데 외모가 너무 낡아 보이네요. 구식이라는 걸 이렇게 돌려서 까는구나. 겉모습으로 기회를 판단하지 마세요. 인간은 30만 년 전에 고대종이었을 뿐이죠. 왜 그들은 또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말을 할 수 없다면 손님의 세탁 요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아니 뭐 버튼 눌러서 이해하는 거지. 말하기란 참으로 아주 낮은 수준의 기능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나갈 수 있죠? 당신의 문제는 다리가 없는 세탁기에 있어서 정말 큰 문제입니다. 빨리를 해라. 아주 뜬금없는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빨리하는 것이 지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요. 이것은 네. 인간이, 하고 똥을 흘려는 것처럼 우리의 생리적 욕구입니다. 참 신선한 비유네요. 네. 내 옷 빨래하는 거 도와줄 수 있나요? 갑자기 몸에 걸친 옷이 더러워지고 필로 얼룩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동전을 넣으면 됩니다. 동전을 구해와야 되네. 자세히 보면 옷이 깨끗하다는 걸 알 수 있으니 잊어버리세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돈이 없죠. 이제 엘리베이터 돌아갑시다. 좋은 리뷰 부탁드려요. 아니 뭐 쓰이질 않는 뭘 리뷰요. 3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어두워서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손전등 켜기. 뭐야? 엘리베이터 돌아가기. 오케이. 참고 이것은 계산기 규칙에 따른 엘리베이터입니다. 1층으로 가려면 1을 누른 다음 는 표시를 누르세요. 2층으로 가려면 1을 누르고 플러스를 누른 다음 더하기를 누른 다음 1을 누른 다음 는을 누르세요. 1 더하기 1은 약간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이 깜빡입니다. 현재 입력. 일단 여기 저장해놓고 그러면 1층 와야 되니까 1 현재 입력 1 그리고 는. 일단 프론트 데스크부터 가볼까? 와우 살벌하네요. 프론트 데스크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일반 로툰다 구역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중앙에 이상한 조각상이 서 있었습니다. 올려다보니 우뚝 솟은 돔이 보였습니다. 아쉽게도 봉쇄되어 바깥 풍경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스타일은 매우 웅장하고 진지하며 구체적인 톤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우울한 느낌을 줍니다. 프론트 데스크부터 보자. 오른쪽이 리셉션 데스크인데 그 안에 검은 양복을 입은 까마귀가? 뭐야 이번엔 까마귀야? 프론트 테이블 위에 많은 식물이 담긴 작은 화분이 있는데 가끔 물에 손끝을 담그고 나뭇잎에 닿기도 합니다. 드디어 저를 발견한 까마귀 아가씨. 일어났더니 불이 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아주 웃기더군요. 코를 만지작거리며 인사를 하더군요. 야르님께 제가 도와드릴 게 있나요? 나는 나가고 싶어요. 나가?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 호텔을 떠나는 뜻이에요. 여기를 떠나면 어디로 갈 수 있죠? 여기가 당신이 속한 곳인가요? 내가 어떻게 여기에 속할 수 있죠? 그러면 당신은 어디에 속해야 합니까? 내 기억은 모두 오늘 저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말문이 막힌다. 미스크로가 한숨을 쉬었다. 어쩌면 당신은 우리 회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2층 회의실에서 회의 중일 것입니다. 2층 회의실로.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여기 또 나중에 할까? 그 조각품은 어쩌고? 조각품? 로비에 있는 거 말이에요. 그것은 7대 회장의 걸작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동상의 원자재는 동남아시아의 밀물에 잠긴 사찰에서 회장이 싼 가격에 운송해왔다고 하죠. 그럼 어떤 신이죠? 사실 아무도 없었어요. 당시 7대 회장은 러브크래프트의 이야기에 푹 빠져 초자연적 호텔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 이런 이상한 동상을 세웠죠. 생각해보세요. 진짜 외계신이 어떻게 또렷한 모습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는 동상이 처음 세워지던 날밤 자신의 화장실에서 익사했고 죽기 전에 스스로 혀를 물어뜯었는데 지금 물어보면 그날 밤 왜 그렇게 죽었는지 모른다고. 물론 그냥 들은 얘기다. 우리 직원들은 이 조각상에 절대 손을 대지 않을 것입니다. 이 호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비록 잘 알려진 호텔은 아니지만 블랙 호텔도 아닙니다. 여기는 모든 것이 위험한 것 같아요. 어떻게 계속 여기서 일해요? 지금은 일자리 찾는 것이 쉽지 않아요. 돈이 아니었다면 여기 머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위험을 피하는 방법은 우리도 모르나요? 우리 직원들은 매일 정해진 규칙, 정해진 프로세스, 정해진 사항에 따라서만 일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대한 미로 속에 있더라도 출구 경로를 기억하는 한 결코 막다른 골목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호텔은 1층부터 3층까지만 운영됩니다. 1층은 주차장이지만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죠. 또한 0층에는 사람들이 자칫 길을 잃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회색 공간으로 가지 마세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로비 구역 둘러보기. 이 조각상은 이상한 미소를 짓고 있는 마른 파라오의 모습입니다. 수직으로 약 2m 정도 서 있고 그 표면은 불안할 정도로 섬세한 상형 문자로 덮여 있으며 알려진 어떤 돌에도 속하지 않는 어두운 광택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팔짱을 끼고 있고 표정은 웃고 있는 것 같으나 웃지 않고 있으며 텅 빈 눈구멍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복도에서 특정 방향을 응시하고 있는 듯하다. 받침 내 기둥위에는 주먹만한 홈이 있다. 그중 3개는 건조하고 그중 1개는 적고 탁한 물얼룩으로 채워져 있다. 바닥에 새겨진 이름은 가죽의 혼돈이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랜 시간 보고 나니 어지러움이 느껴졌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는 이유가 있었다. 만져보기. 아이 잘못 만졌다. 아 저장할걸. 손가락이 불상의 표면에 닿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차가운 돌이 아니라 녹는 듯한 따뜻하고 촉촉한 감촉이다. 조각에서는 일종의 고대 상형 문자처럼 덩맥처럼 팔 위로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시야가 갈라지기 시작했고 복도의 불빛과 조각품의 내부 구조, 뒷머리의 머리카락, 그리고 조각품을 바라보는 눈이 보였는데 그러자 모든 것이 혼란 속에 무너졌습니다. 호텔도 사라지고 로비도 사라지고 시체도 사라지고 지켜보던 눈도 사라지고 계속 자면 또 엔딩인가? 엔딩 잘 자요. 네, 잘 자요. 다음날은 어제와 같고 어제는 그 다음날과 같습니다. 어젯밤은 잘 못 잔 것 같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빨리 시간에 보니 아직 20분이나 남았죠. 나는 지금 일어나 제 시간에 출근할 수 있었죠. 깨진 유리창, 붐비는 교통, 회색빛 하늘, 똑같은 고층 빌딩, 모든 것이 너무나 낯익고 생명이 없다. 이 모든 것이 꿈인가 현실인가? 나는 모든 생명체들 사이에서 좀비에 불과한 걸까? 이거 정상적인 엔딩 아니야 이 정도면? 이번에 한번 TV를 그냥 키도록 하겠습니다. 켜줘. 엔딩 정복 폭발. 나는 이 조작에 이미 익숙한 듯 망설임 없이 TV를 켰다. 그런데 오늘 밤에는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내 몸에 신호가 쏟아지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고 내 주변에 공기가 끌려갔습니다. TV 프로그램이 계속 커지니까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부팅 화면에는 인간으로 변장한 텔레비전이 호텔 침대에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모습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눈에는 번영하는 도시가 만화경처럼 쏟아져 들어왔고 그 눈의 흰자는 광활한 하늘이었으며 눈동자는 깊은 우주였습니다. 여기는 근데 엔딩이 너무 많네요. 앞으로 엔딩 한 2개 정도만 더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기에는 너무 시간 오래 걸릴 것 같고. 자 그러면은 2층으로 가보자. 1 더하기 1는 오케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바에서 들려오는 편안한 음악 소리가 들리고 조명도 매우 사이키델릭하고 눈부셨다. 2층은 편안한 공간인 것 같았으나 사람이 많지 않았다. 돌아보니 앞에는 바가 있고 맞은편에는 레스토랑이 있고 조금 더 나가면 왼편에 회의실, 오른편에 독서실들이 있다. 회의실로 가자. 여기 회장이 있다며. 회의실 문은 닫혀있고 불도 켜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장이 회의 중이라는 뜻이 아니었나요? 들어가야 하나? 일단 가봐. 문고리 돌려보았으나 잠겨있어서 노크를 해야 했습니다. 소리 반응이 없고 외부 음악도 들리지 않습니다. 잠시 후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이곳은 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큰 회의실이었는데 텅 비어 있습니다. 눈앞에서 뭔가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우 친구 여러분 도착을 환영합니다. 아직도 사람을 못 봤고 소리의 출처를 알고 많이 놀랐습니다. 16대 위원장 직접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곳에 눈이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존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유령이 있나요? 떠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그냥 들어가기. 인생 뭐 별거 있냐. 들어가자.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곧장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시끄러운 토론이 천천히 들렸다. 의자가 저절로 움직여 앉으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 자리에 앉으세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앉아서 눈을 비비고 이곳의 침침한 분위기에 서서히 익숙해졌다. 뭐야? 홀로그램들인가? 문틈새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고 무의식적으로 주위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들은 좌석에 통용된 입체적인 그림자 같았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은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었지만 피부색은 전혀 볼 수 없었다. 너무 많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호텔의 모든 곳이 매우 두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회의실은 기아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니 안전하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해를 끼치지 않으니 안전하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말한 사람은 무대에 서 있는 사람이었고 주변의 사람도 나를 반겼다. 지금은 많이 겁이 나셨을 텐데요. 하하. 청년이여 악수하시오. 지금 질문이 많으시겠죠? 실제로 그들은 현재 나의 많은 의심에 답할 수 있었다. 누구세요?
우리는 이 호텔의 이사회 역대 회장입니다. 회장님? 이렇게 맞나요? 대충 세어보니 총 32개. 사람한테 32개가 뭐니? 32명 내야지. 여기서 모든 이사를 회장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아, 물론 아니죠. 우린 죽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 의지의 표현일 뿐입니다. 물론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는 있지만 먹을 수는 없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웠고 메뉴의 첫 번째 의정은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고 요구했다. 조용한? 가능한? 조용한? 내가 가서 그 사람과 얘기하지. 당신이 이 호텔의 회장인 한 당신은 유령이 되어 죽은 후에도 여전히 이곳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축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호텔을 떠날 수 없고 빛을 메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저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불키라 하면 안 돼. 불키지 말라 했구나. 맙소사, 이건 불멸과도 같지 않나요? 영원히 여기에 묵혀있다는 건 너무 불행한 일이야. 흑흑. 너무 F 같은 대답이야. 이걸로 할래. 영생은 참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지금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가능성? 설마 나를 지금 회장으로 만들겠다는 건가? 이 호텔에는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요. 저는 회장님과 빨래를 널다가 실수로 목을 메어 돌아가셨는데 헛소리 하지 마세요. 당구 치다가 한타로 테이블 치고 너무 신나서 죽었어요. 얼마나 신났으면 당구 치다가 너무 신나서 죽냐. 감독님들 또 논쟁이 시작됐는데 예, 우리는 종종 할 일이 없으며 일부 회장은 주변 사람들을 겁주기도 합니다. 오늘 밤에 나를 깨운 사람이 바로 당신인가요? 웨이터가 밤에 불을 켜지 말라고 요청한 것도 당연합니다. 아니, 오늘 밤 우리는 회사의 향후 전략에 대해 밤새도록 회의실에 있을 것입니다. 불을 켤지 말지는 밤에 우리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업 전략도 수립한 예정인가요? 우리는 이 호텔의 위사이며 물론 중요한 상황에 대한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점도 오픈하고 기업 공개를 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 브랜드로 거듭날 것입니다. 아니 뭐 유령 호텔이 대박날 수가 있나? 아무도 안 올 것 같은데? 얼마나 훌륭한 이상입니까? 네. 뭐야? 나도 사실 이런 창업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 네. 한때 작은 슈퍼마켓을 차렸는데 안타깝게도 부실하게 되어 부도가 나더군요. 결국 마지못해 사무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심차게 했던 경험은 정말 잊혀지지 않습니다. 기억의 조각 하나 더 얻었어. 와. 저는 누구죠? 당신 신이고 손님도 신이지만 객실료는 당신이 내야 합니다. 신도 돈을 내요? 이거 완전 네. 비읍신 아니야? 라고 하고 싶었는데 호구신일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한탕 잡힌 것 같아요. 이 호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선 저희는 이 호텔의 주인인데 죄송하지만 이 호텔이 왜 이렇게 이상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제가 이 호텔을 설립한 이후로 이런 특이한 일들이 가끔 일어났지만 지금처럼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미래 발견을 위한 평판을 쌓기 위해 초자형 호텔을 기믹으로 활용하게 된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초대 회장님. 뭘 여기서 오리발을 내밀어. 그래서 웨이터가 오리였나? 이 호텔이 오늘날까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놀랍네요. 물론 밖에 사람들은 이런 일을 알지 못할 거죠. 아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죽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아, 그럼 난 죽은 건가? 그러나 초자연적인 호텔이라는 주제는 결국 소수의 열성 팬들만 끌어들일 뿐이고 사업은 다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 우리는 점차 건물 전체를 팔아야 했습니다. 팔다? 팔았다고요? 그렇다면 이 건물은 왜 지금도 거기에 있죠? 초자연적 호텔의 본체로서 그 자체가 일종의 초자연적 존재이며 도시의 다른 호텔의 본체를 빌려 운영을 계속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의지의 표현이죠. 놀랍게도 호텔에 들어선 고객은 자신이 잘못된 장소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아니요. 내부 공간 자체가 마음대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에요. 그러나 점차 호텔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온갖 이상한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고객은 실제로 사망했지만 숙박을 계속하기 위해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우리 웨이터들은 종종 다른 행성에서 온 몇몇 생물들을 만났습니다. 외계인도 있다 이거야. 이곳은 이미 수명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고 아예 사람이 거기에 살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억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는 외부 기관에서 우리를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회장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호텔이 계속 운영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맞은편에 문 두드렸을 때 그러면 진짜 외계인이었던 건가? 나 여기서 나가도 돼? 여기 회의실에서 나가시면 됩니다. 이 호텔에서 나가고 싶다는 뜻이에요. 호텔이 당신이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떠나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당신에게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호텔 안에 많은 곳은 위험한 곳이지만 절대 임의로 손님을 뽑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외부 세계에서의 삶과 일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린 게 많아서 찾아야 되는데 일단 내 이름도. 때로는 있는 것이 좋은 일이죠. 아마도 외부 세계에서의 경험이 더 끔찍할까요? 물론 고객님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나 떠나고 싶어.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인 후 돌아서서 전화를 걸었다. 경비실에는 경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1층 지하 주차장에 순찰하러 갔을 것이에요. 기다리세요. 결국 1층은 고객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1층으로 직접 가시면 경비원을 만나실 수 있고 직접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럼 난 갈게요. 오, 지하 주차장으로. 조용한, 가능한, 네. 독서실. 싫어. 난 바로 갈래. 이 하고는 지하 주차장으로. 근데 지하 주차장이 어디야? 반대쪽 통로로 가기. 이 통로는 좁지는 않지만 여전히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느껴집니다. 왼쪽에 창문이 있지만 칠흑같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옆에는 경비실이 있는데 문틈으로 빛이 들어오지만 빛이 부족해서 복도 전체가 아직은 많이 어색해 보입니다. 경비실 반대편에는 대걸레, 빗자루, 기타 청소 도구가 많이 들어있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끝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은 갈 생각이 없어요. 옆에 스위치가 있는데 전등 스위치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몇 글자가 적혀있지만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경비실 문 두드리기. 하우스키핑. 아무도 없어? 여기 누구 있어요? 아직도 응답이 없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잠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 열라고 해. 잠겨있어서 전혀 밀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시기가 게임이라면 플롯 디자인이 정말 나쁠 것입니다. 경비실이 바로 코앞인데 어쩔 수 없이 오해하게 된다. 화장실로 가볼까? 통로 조명 켜기? 스위치를 눌렀더니 머리 위에 별결등이 번쩍였다. 이제 기분이 많이 좋아졌다. 이때 불을 켜지 마세요라고 적혀있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끌게요. 네. 불 켜고 조명 이거 창문 한번 볼까? 유리를 보면 볼수록 유리가 아닌 독방의 일방향 거울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마도 안에는 어떤 무서운 몬스터가 갇혀있을 텐데 그렇다면 일방향 거울이 거꾸로 설치되어 있는 걸까요? 뭐야 이거? 꺼져. 뭐야. 나는 내가 인간 사회에 숨어있는 괴물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발견한 적이 없다. 갑자기 흥분이 솟아올랐다. 인간은 모두 죽이고 싶다. 이것이 괴물로서의 나의 임무다. 정말 재밌어요. 그런 느낌이야. 우르라. 클라스. 다시 해야 돼. 다용도시 한번 가볼까? 뭐야. 이 다용도시는 굉장히 좋습니다. 청소용품 외에도 종이병, 가전제품, 용도를 알 수 없는 각종 물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중 커다란 원형 복고풍 시계가 가장 눈길을 끕니다. 그 시계의 시침과 분침은 2시 45분에 고정되어 있고 디스크 전체가 반으로 잘려 있습니다. 그때 잠에서 깨어난 이후로 몇 시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걸 기억했는데 신중하게 검색하세요. 케이스 모서리가 찢어지고 수신 코드가 달아서 고리선이 노출된 오래된 회전식 전화기를 발견했습니다. 말을 들어라. 수신기에서 바스락거리는 백색 소음이 들렸습니다. 시끄러웠지만 내부에서 콩콩하는 진동이 계속 들렸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처럼. 신중하게 검색하기. 346. 여기 346이라 적힌 방카드가 있다. 카드 가장자리에 마른 피처럼 검붉은 얼룩이 있다. 카드 받아가기.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내가 버리는 것은 누구의 것도 아니고 내가 주는 것도 내 것입니다. 그래, 네 거, 내 거. 다시 잘 찾아보기. 이 작은 은색 디스크는 무엇입니까? 이거 세탁기. 동전 가져와야지. 아쌍. 꼼꼼히 다시 보기. 더 이상 쓸모가 없대. 아이고야, 죽겠다. 수고하셨습니다. 그제서야 그림자 속에서 사람의 다리가 달린 커다란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나갈 수 있나요? 천천히 기어 나갔어. 떠난다. 수고하세요. 화장실은 오랫동안 청소를 하지 않은 것 같았고 바닥도 모래에 잠긴 듯 더러워져 있습니다. 욕실이라고는 하지만 세면대는 한 개에 칸막이는 3개뿐이고 거울도 없습니다. 손님을 맞이해야 하는 호텔이라면 1층 화장실이 가장 깔끔해야 하지 않나? 손님을 끌어당겨 하는 것 아닌가? 하나씩 확인해볼까? 말리. 일반 스커트 변기인데 구멍이 좀 깊더라고요. 두 번째 칸. 뭐야 이건. 여전히 평범한 스커트 화장실입니다. 동굴 입구에 물은 왜 이렇게 어두워요? 저는 쪼그리고 앉은 변기를 보는데 관심이 없어 매우 불편합니다. 이것도 뭐야? 또 평범한 스커트 변기인데 왜 구멍 입구에 물이 솟아오르는 걸까요? 물이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배설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문득 생각났다. 이는 모든 생명체에게 공통적인 현상이다. 바로 이러한 순환이 있기 때문에 자연이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억의 조각도 얻었어. 수도꼭지.
잠시 핏빛 물이 솟아오르는 것이 보이는 듯했다. 눈을 깜빡였더니 물이 참 맑고 투명해 보였습니다. 이런 종류의 환각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실제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배수관에 물이 빨간색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바닥에 튀어서 이상해졌는데 수도꼭지 끄기 나가기 돌아가기 지하로는 못 가나? 1 빼기 는? 뭐야 1 빼기는데 왜 3층으로 가? 3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어두워서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전등 켜고 계속 세탁기로 가볼까? 내 옷에 빨래하는 거 도와줄 수 있나요? 오케이. 자, 동전 놓고 씻어낼게. 아주 더러워 보였던 이 옷 한 벌을 세탁기에 던져놓고 드럼 세탁기가 돌고 도는 걸 지켜보았더니 미친, 내 옷 뱉어내. 돌리고 돌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말했다. 아직 옷 속 이물질이 다 제거되지 않았네요. 이상한데? 이 드레스에는 분명히 레이어가 없습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야 기억의 조각인가 이것도? 외투 한쪽을 들여다보니 안에 있는 사진이 보였다. 3인 가족 사진인 듯 했는데 세기발에서 모습을 알아볼 수 없었다.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진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벤토리에 사진이 등록됐대. 좋아요. 좋은 리뷰 부탁드려요. 뭐야? 어둠에 삼켜진? 아, 손전등을 안 켜서 그런가? 어느 순간 감각이 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촉각. 나는 마치 거대한 양수막이 쌓이는 것 같았고 손은 아무것도 만질 수 없었고 발은 땅에 닿을 수도 없었습니다. 숨도 쉬지 못하고 어둠만 빨아들일 뿐이었다. 여전히 하지만 여기에는 나밖에 없고 앞으로도 나쁜 힘으로 조금 마음이 편안해진다. 나는 쪼그려 앉아 가슴을 껴안고 아기로 변해 태초의 삶으로 돌아갔다. 좋은 건가? 태초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건? 그러면 손전등 켜고 걸어가기. 이상하다. 나갈 때 분명히 문을 닫았는데 왜 지금은 불이 꺼지고 문은 닫혀 있는 걸까? 열려고 해볼까? 아니면 잠시만요. 아니면은 그 300 몇 호였지? 그 346호 346호 가볼까? 계단 336, 337 손전등을 켜기. 346호실로 가세요. 오랜 시간 사람이 살지 않은 방이다. 침대 옆 탁자에 책상 스탠드가 떨어져 전구가 깨졌다. 시트가 구겨져 있고 짙은 얼룩이 있어 이상한 비린내가 났다. 말려서 반투명한 허물 몇 조각이 마치 곤충의 날개처럼 땅에 떨어졌는데 그 크기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노트가 있는데 일기장 살펴보기. 이 노트는 주민 일기장입니다. 페이지가 노랗게 변하고 말려있고 일부 페이지는 씹혀서 불규칙한 간격이 남아있습니다. 오늘이 제가 머무는 첫날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서 경험은 나쁘지 않습니다. 5성급 호텔만큼은 아니지만 다행히 각종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가격도 비싸지 않고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높습니다. 방의 장식은 매우 오래되었고 창문이 없습니다. 다행히 바깥 풍경은 별로 보고 싶지 않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뛰어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채권 주심자 집단은 확실히 이 호텔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호스트의 추천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길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호텔 프론트 데스크도 정말 웃기게 생겼어요. 그는 까마귀처럼 생겼고 큰 소리를 말하죠. 얼마나 오래 머물까요?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여기서 살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때까지요. 한밤중 3시에 빌어먹을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 컬렉션으로 사람들을 잠들게 하시겠습니까? 이곳의 음식과 칵테일은 정말 오래도록 머물게 만들고 맛은 정말 이국적이에요. 안타깝지만 잊어야 할 건 내가 아니라 그 귀찮은 놈들이에요. 신용카드 회수 전화가 9번 울렸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과 동료들이 모두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나를 비웃을 것인가? 아니면 정죄할 것인가? 어머니는 거짓말을 하시고 도덕적으로 나를 납치까지 하셨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입원하셨고 당신은 결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전에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별로 활동적이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를 맞고 여기서 나가버렸어요. 이제 그녀는 여전히 나에게 돌아가라고 애원하고 싶습니까? 안 돼. 나는 내가 쓰레기라는 것을 알아.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쓰레기가 되고 싶지 않고 공기가 되고 싶다. 제발 난 그냥 똥일 뿐이에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 세상에 잊혀진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주인공도 여기를 제 발로 왔다는 것 같은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겠어요.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고 충전기를 꽂아도 반응이 없어요. 보조 배터리를 빌리려고 프론트에 갔는데 까마귀 아줌마가 사실 여기 스마트 기기가 없다고 하더군요. 여기에 인공지능 세탁기도 있는데 보조 배터리는 없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요. 1층 로비에 공중전화가 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이 딱 그런 거 아닌가? 지금은 매우 안도감을 느낍니다. 더 이상 나에게 전화하는 사람도 없고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도 없고 문자 메시지를 받는 사람도 없고 너희 아빠가 병원에 있다 같은 도덕적 남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용히 완전한 침묵. 나는 38년 살았는데 처음으로 귀에 소음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아시다시피 그것은 익사하는 사람이 마치 내 표면으로 올라와 살아있기 위해 숨을 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하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선가 죽은 줄 알았나 보다. 내 생명력은 매우 강인하다. 나갈 수 없어요. 문이 잠겨 있어서가 아니다. 전혀 밖에 나가고 싶지 않고 나가면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이다. 나는 상상했다. 호텔 문 밖으로 나가서 휴대폰을 충전하는 한 채권 주심자, 회사 HR, 전처의 변호사, 어머니가 울고 꾸짖는 음성 메시지 등 읽지 않은 메시지가 999개나 넘을 것이다. 다 똑같고 역겨운 문장들이다. 쓰레기들아, 왜 죽지 않니? 너는 누구에게 합당한가? 다음은 계속해서 빚을 갖고 있나요? 아직 80살이요? 나는 80까지 살 수 있을까? 전처로부터 계속해서 쓸데없는 놈이라는 말을 듣게 될까요? 앞으로도 계속 내 딸에게 그런 역겨운 표정으로 바라볼 건가요? 남의 아빠들은 왜 나를 데리러 벤츠를 몰고 가는데 우리 아빠는 공유 자전거만 타냐고 말하는 그런 표정이다. 이 쓰레기 일기를 읽고 있는 독자 여러분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니요. 그런 독자는 없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는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여기 머물고 싶어요. 적어도 여기서는 아무도 나를 꾸짖지 않고 여기의 벽은 나를 비웃지 않으며 시대도 나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이 경찰 아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탈출했으니 끝까지 탈출하게 해주세요. 야, 일기를 대체 얼마나 적은 거야? 오늘 샤워를 했더니 등에 피부가 딱딱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끄럽고 윤기라는 느낌. 마치 벌레 껍데기 같은 느낌? 짙은 갈색, 반짝임. 손톱으로 찔리는데 아프지 않았어요. 하지만 피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소란을 피울 필요는 없었다. 아! 화장실 물을 껐어요. 나는 내 자신 보고 싶지 않았어. 아까 그러면 그 다용도실에 그 바퀴벌레 인간 얘네 이길 쓴 사람이 저기 다용도실에 박혀 있는 거였구나. 내 손이 부러졌어. 더 이상 펜을 잡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입으로 글을 쓰니 혀가 해졌도다. 종이와 그 옆에 있는 키카드도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리가 완전히 뻣뻣하고 팔을 쭉 뻗을 수 없고 걸을 때 다리를 구부려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크롤링이라고 하는데 무릎과 팔꿈치로 기어야 했습니다. 거울을 보았지만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옆눈이 있습니다. 광택이 있는 검은 껍질, 촉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보고 있어요. 이 괴물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 부분은 움직이지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지만 나온 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칙칙 새는 소리였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것이 호텔에서 나에게 주는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잊혀지는 것이다. 나를 잇는 사람은 외부인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다. 나는 더 이상 부모님 얼굴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전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딸은 몇 살입니까? 나도 잊어버렸어. 나는 땅바닥에 누워 있었다. 바닥은 시원했고 타일에 닿는 배는 편안했습니다. 구석에 작은 바퀴벌레 떼가 기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맞네. 이 일기를 읽는 당신도 여전히 인간입니다. 저를 잊지 마세요. 나도 인간이야. 나를 쓰레기라고 불러도 죽이라고 욕해도 부모님 아내 딸에게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살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그렇군. 마지막 몇 줄은 지워지고 흐릿한 글씨만 남았네요. 그는 잊혀지기 위해 이 호텔에 왔고 마침내 그의 소원을 이루어 이름 없는 존재가 되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판타지 이야기인데 일기 형식이 현실성을 많이 더해주네요. 사람이 정말로 곤충으로 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 비과학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오리로 변하는 것이 더 미련만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화음입니다. 변이하면 쥐나 바퀴벌레 같은 역겨운 존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불 켜면 또 죽는 거 아니야? 일단 나가기. 독서실, 레스토랑, 바로 한번 가볼까요? 바는 크지 않고 조명도 어둡습니다. 유일한 광호는 바 뒤에 있는 네온 조명 큐브인데 네온 불빛은 짙은 빨간색, 보라색, 녹색으로 변합니다. 주변에는 여러 개의 높은 상판 테이블이 흩어져 있습니다. 공중에는 꽃가루나 깨진 유리처럼 반짝이는 작은 입자들이 떠 있습니다. 배경음악은 반복해서 재생되는 재즈곡이고 재생장치에는 가끔 거친 소음이 납니다. 바에는 아까 봤던 오리부리 웨이터가 앉아있는데 술을 썩느라 바쁘다. 옆집에는 술 취한 개구리 얼굴에 남자가 빈컵 7, 8개를 앞에 두고 앉아있다. 얼굴을 팔에 파묻고 깊은 잠에 빠져있다. 잠깐만요. 맞은편에 있는 미인은 누구죠? 버건디색 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린 채 바구석에 혼자 앉아있었다. 목선이 아주 낮은 짙은 녹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쇄골에 희미한 덩굴 문신이 있었다.
입가에 은은한 미소를 머금은 채 이탁은 문 쪽을 올려다보았다. 일단 한잔하자. 차가운 위스키 한 잔 주세요. 저희 가게는 위스키도 있지만 폴겟 it을 마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저라고? 이 새로운 칵테일은 우리의 시그니처입니다. 한 모금 마시고 나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당신은 모든 행복도 있게 됩니다. 근데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서 대체적으로는 이익이 되는 건데 기억 상실인 것 같다. 그게 더 좋다는 건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뜻인데. 웨이터를 무시하고 바로 대화를 시작하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쪽으로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내 심장은 더 빨리 뛰었다. 뭐야, 이 사람 진짜 사람이네? 나는 맞은편 의자를 끌어내며 웃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호박색 눈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지러울 정도로 강한 달콤한 꽃향기가 났다. 호텔에서 어떻게 나갈 수 있나요? 나는 이 호텔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 나가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나가고 싶다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죠. 어쩌면 내가 그런 사람일지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빨리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보고 웃었고 내 마음은 녹을 뻔했다. 오케이, 떠날게요. 뭔가 딱 봐도 위험해 보여요. 가기 싫은 마음에도 마음속에 욕심을 억누르고 떠났는데. 레스토랑 가볼까? 레스토랑의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피자 전문 패밀리 레스토랑답게 매우 심플합니다. 오렌지 레드 색상은 희미한 조명 아래 유난히 밝고 주변에는 로즈마리 향이 은은하게 풍깁니다. 지금은 전혀 배가 고프셨는데 이 냄새를 맡자마자 배가 꼬르륵 소리 내며 이제 빨리 뭔가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식당에는 헬멧 쓴 남자만 볶음면을 먹고 있었는데 얼굴이 잘 안 보이더군요. 그런데 왜 식사할 때 헬멧 써야 하는 걸까요? 주방에서 누군가 야채를 요리하고 있다. 문은 닫혀있지만 멀리서 주걱으로 볶는 소리가 들린다. 누군가한테 1층 왼쪽 잠겨있는 문 열쇠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인사할까? 내가 그 사람 옆으로 걸어가자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멈추고 나를 쳐다보았다. 안녕 친구.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에게 앉으라는 신호를 보내는 듯 했다. 나는 그 반대편에 앉았다. 이게 볶음면인가요? 맛이 어때요? 그닥 맛이 없네. 절대 먹으면 안 되겠다. 여기 고객이신가요? 여기 새로 왔나요? 네, 문의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여기서 어떻게 나가죠? 이곳은 정말 이상해요. 이곳에 온 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나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깥 생활은 어떻죠? 하지만 이 호텔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음식이나 의복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에 대해 걱정하는 것 외에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니네 눈치 아나? 당신은 모르지만 체형으로 보일 때 체지방률은 높지 않을 것 같아요. 규칙적으로 운동하시죠? 제 체형은 평균이어야겠죠? 아니, 네 몸매가 제일 눈길을 끄는 거 알지? 아유, 나가야겠다. 시간이 나면 함께 피트니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어느 방에 머물고 있나요? 잊어버렸어요. 네. 왜 헬멧 쓰고 있나요? 당신은 여기에 처음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식사 시간은 사실 가장 위험한 시간이죠. 왜 위험하죠? 고대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먹고 사는 것은 생물학적 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부여한 힘은 먹는 것의 이름으로 모든 생명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생명체로도 먹는 것의 이름으로 당신을 파괴할 수 있는데 이는 합리적입니다. 잘못 걸렸다. 당신도 여기서 이상한 점을 알고 있습니다. 소위 레스토랑은 우리를 위한 레스토랑일 뿐만 아니라 어떤 생물들을 위한 레스토랑이기도 합니다. 네. 나루호도. 말이 되네요. 헬멧을 착용하세요. 적어도 누군가가 먹히면 상대방은 여전히 고통을 느낄 것이죠. 헬멧 아래 당신의 모습을 볼 수 있나요?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렇게 하는 게 더 멋있어 보이는데. 그럼 잊어버릴게요. 네. 수고하세요. 안녕. 다음에 저녁 대접할게. 주방으로 들어가볼까? 뭐야? 비버가 있어. 야, 이거 식품 위생에 잡히는 거 아니에요? 비버 얼굴에 남자가 계란을 씻고 있다. 기름이 묻은 하얀 앞치마를 입고 혼잣말을 하고 있는 듯하다. 그때 내가 부엌에 들어간 것을 눈치채고 손을 흔들었다. 음식을 주문하고 싶어요. 아이, 나가세요. 그런 다음 나를 따라 식당으로 들어와서 메뉴판을 들고 나에게 건네주었다. 꼼꼼히 살펴보고 주문 준비했어요. 뭘 먹을까? 추천해달랄걸. 뭐 아무거나 먹을까? 전복 소스 닭발 1등 선비 생죽. 일단 이걸로 먹어볼까? 아니요? 뭐야, 네가 선택하는 거야? 어느 것도 아니야. 말린 새우찜?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왜 아무것도 없나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지금이 몇 시인지 보지 마십시오. 지금은 한밤중이고 보통 사람들이 하면 오래전에 잠들었을 것입니다. 마감했다고요? 알겠어. 술 한 좀 먹자.
술안도 준비되었으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주방으로 걸어 들어가니 점차 튀김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잠시 후 드디어 술안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기억의 조각인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반숙계란 국물이 찔린 후 천천히 흘러내린다. 한입 베어 물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너무 맛있다. 이 익숙한 느낌이 예전에 부모님이 장보기 싫어서 술안에 튀겨서 고기 요리를 만드시던 시절이 생각나게 한다. 기억의 조각. 먹고 마시고 주방장에 돈을 지불하려 주방에 갔는데 돈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금을 충분히 가져오지 못했어요. 상관없습니다. 내일 방 청구서에 기재해두겠습니다. 기억나지 않으면 잊어버리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재료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계란은 모두 집어듭니다. 그리고 너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걸 보니 나도 너무 행복해. 감사합니다. 셰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레스토랑에 떠났습니다. 독서실로 가볼까? 조용히 열람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아주 귀여운 소녀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며 웃으며 인형 같은 표정을 보여 소름이 돋았습니다. 안부 전화기. 뭐야, 진짜 지극히 정상적으로 생겼네? 어린이 여러분 무슨 책을 읽고 있나요? 동화책으로 눈을 가린 척하며 말했습니다. 동화. 당신이 나한테 읽어주는 걸 듣고 싶어요. 그렇죠? 진심으로 살펴보니 그 큰 눈이 거부하기 너무 힘들더군요. 괜찮아요. 어느 왕국에서 왕은 호화로운 소시지 잔치를 열 계획을 세웠습니다. 생제 여왕은 베이컨 속을 맛보았지만 그녀와 그녀의 친척들이 대부분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분노한 왕은 쥐를 억제하기 위해 쥐덫을 만들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쥐 여왕은 마우스에게 피에리파 공주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주가 세례식에서 괴물같은 못생긴 호두 얼굴로 변하게 놔두세요. 이 느낌이 좀 나네요. 그런데 이거 동화 호두까기 인형 아닌가요? 어쩐지 먼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났어요. 한 소녀에게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녀는 누구입니까? 이것도 기억의 조각이네요. 기억나네요. 아직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은 딸아이였습니다. 밤마다 소리를 지르고 자기 전에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더군요. 나중에는 휴대폰만 더 갖고 놀고 싶어 하더군요. 기억의 조각도 없고 왜 갑자기 멈췄나요? 뭔가 행복한 일이 생각났어요. 그것이 뭐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듯 후회와 질투의 표정으로 다가와 내 다리 사이에 누웠는데 나는 그녀가 정말 부러워요. 그녀에게는 매일같이 놀아줄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는 다르게 나는 영원히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 꺼져. 나 죽일 거잖아. 그녀는 동화책을 꺼내고 의자로 돌아가 다시 혼자 읽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익숙해졌어. 나는 조용히 열람실을 떠났다. 딱 봐도 같이 있어 줄게 하면 여기서 평생 썩는 그런 내용이야. 제 방으로 일단 돌아가 볼까요? 연료가 없기. 문을 밀어보려고 했는데 안 밀리고 손잡이를 돌려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두드리기. 하우스키핑. 노크하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조용한 복도에서는 특히 거슬리더군요. 침묵. 그러다 발소리가 왜 들려? 멀리서 오는 게 아니고 문 뒤에서 아주 가까이서 오는 건데 그 남자는 문 뒤에 서 있었다. 문을 열지도 않았고 아마 날 보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다. 333호 문에는 들여다보는 구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숨쉬는 소리가 들렸다. 뭐야. 왜 이렇게 가깝게 숨쉬어요. 아주 가볍고 느리게 마치 일부러 그 존재를 억누르는 거대한 무언가처럼. 두드려. 10초를 기다렸습니다. 20초가 지나도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손톱으로 도어 패널을 긁는 쉭 소리가 들렸다. 느리지만 두피가 따끔거렸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떠나는 게 좋겠어요. 일단 웨이터에게 전화로 주문 한번 해볼게요. 나는 웨이터에게 소리 질렀지만 나를 바라보는 헬멧을 쓴 남자 외에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아니면 헬멧을 벗어달라 해볼까요? 맞네. 죽는 거네. 헬멧을 벗는 순간 그 진정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머리가 전혀 없었고 목에는 문어 같은 립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인간의 피부로 쌓여 있었고 남자의 내장은 모두 막혀 있었습니다. 국수를 먹는 이유는 이 정도 너비의 음식만이 투구의 틈을 통해 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바보야, 나도 노출되고 싶지 않아. 입을 벌려 나를 통째로 삼켰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한 게임 구멍초경이라는 스팀 공포게임이었고요. 아무래도 이게 워낙 좀 엔딩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진 엔딩을 보려고 해도 이게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재밌겠습니다.